친구 불러서 인테리어 작업하는 데까지는 한 달. 매출 너무 낮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영향?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업계 비밀까지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있다. 조금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소소한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은 권혁구고요. 33살입니다. 나비에라는 이제 1인 샵, 뭐 그게 다죠 뭐. 1인 샵이다 보니까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맞춤형 이제 1대1 그렇죠. 1대1로만 할 수 있게끔 웬만해서는 거의 이제 단골 위주로 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이제 소개 받고 이렇게 하는 편이죠.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보증금 제외하고 한 1000에서 1500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인테리어를 이제 아무래도 셀프로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진짜 얼마 안 들었거든요. 준비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을 먼저 봤었고요. 괜찮은 매물을 구했어요. 친구 불러서 인테리어를 작업하는 데까지는 한 달 걸렸어요. 딱. 아무래도 1인 샵이다 보니 한계가 있잖아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지 않으세요? 불편 없는 매출이기는 해요. 가게 유지하고 제가 생활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뭐 저축할 수 있는 정도. 운영하다가 어떤 위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하나 하자면은 이제 연말정산 때 세금 관련된 게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큰 다른 지인들 가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때. 소위 말하는 땜빵이라든지 인원 대체가 아예 안 되나요? 지금 1인 샵의 기본이 거기 1인 샵에 근무하는 직원을 보고 그렇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땜빵을 넣었을 때 기존에 있는 고객분들이 하느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픈하실 때 어떤 점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이 매장이? 일단은 공항철도 가깝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홍대가 이제 점점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였었고요. 너무 구석진 데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매장 하시면서 네. 관리하시는 노하우가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다 적응이 되니까 그걸 노하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고객 관리의 비결이라든지 정성이죠. 정성? 진심이죠. 진심과 정성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은 실력은 기본 뒷받침이니까 굳이 말을 안 하는 건데 약간 고객들과 친구처럼 형 누나처럼 뭐 동생들처럼 지낼 수 있는.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1인 샵의 장점 중에 한 개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차이가 거의 없죠. 있긴 있나요? 수능이 끝나고 명절 전에, 여름 전에. 네. 굳이 따지자면 여름 전이죠. 휴가 전. 네. 놀러 가기 전에 예쁘게 하고 놀러 가고 싶으신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매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홍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흥이나 음식을 이제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코로나 터지면서 안 오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거는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라는 거. 외국인들. 동남아, 태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게 한국에 놀러 온 사람들이 쓰는 커뮤니티가 우리나라 블로그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연찮게 방문을 했다가 우연찮게 광고가 되는 바람에 왜냐면 의사소통이 일단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크게 봤었고요. 가격대 영향도 좀 받는 편이기도 하고요. 한국인과 외국인의 가격대는 똑같이 잡고 있어요. 제가 제일 바라는 게 외국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차이를 두면은 한국 이미지만 깎아먹는 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다이렉트 네. 메시지 네. 문의도 많이 오고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생각보다 문의는 오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문의는 오는 편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인스타그램의 광고는 사실 과장 광고 많다고 봐요 저는요. 제일 많이 흔히 하는 게 드라이 열심히 다 하고 대충 말렸어요 라는 말이 제일 많더라고요. 드라이 열심히 해놓고 손으로만 말린 거다.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요. 업계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있다. 조금 있어요. 보통 인지도 쌓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샵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요? 초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한 편이기는 해요. 규모가 있는 샵 같은 경우가 교육 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체계적이에요.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데까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데가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이름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다라면 잘하겠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아무래도요.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커트를 어느 정도 했을 때 너는 커트가 됐으니까 얘는 파마로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시스템이 확실히 좀 좋은 편이죠. 창업 당시에 목표가 있으셨어요? 물론 있죠. 높게 잡았었죠. 비달사순이나 토니앤가이 같은 굉장히 큰 규모의 매장들, 전 세계를 상대로 브랜드를 시키는. 저도 처음 목표는 그거였었어요.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내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매장을 해보자라고 했지만 현실의 벽은 참 높더라고요. 도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은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지금 현재 목표는 따로 있나요? 일단은 1인 샵의 기존을 가지고 가는 쪽으로 해서 네. 매장 규모만 조금 더 넓혀가지고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고객들이 와서 이제 더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죠. 더 편안함을 느끼고 뭐 다른 디자이너가 일을 하더라도 굳이 신경이 쓰이지 않게끔. 현재 미용업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많잖아요.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기술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는요.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본인의 인지도예요.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창업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창업을 하게 되면은 망하는 게 한순간이죠. 아무래도 돈만 있으면 창업은 할 수 있지만 유지를 못해요. 인지도 그리고 본인만의 강점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 인지도라는 건 이제 손님이 많아야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용사의 입장으로 인지도는 본인이 이제 머리를 해드리는 고객의 이제 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요. 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마케팅으로 가능하지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마케팅보다는 오히려 현재 있는 고객을 위주로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요. 뭐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한번 다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코로나19 상황 빨리 이겨내셔가지고 훨씬 더